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께 제가 9월 말일부터 10월까지 어떤 책을 샀는지, 지금 10월 16일이거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10월 중에 제가 산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험 준비를 할 게 있어가지고 책 읽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썼어요.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제가 대본도 안 쓰고 어떤 책들을 질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왜 샀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소개하고 싶은 책들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물은 왜 죽는가입니다. 이거는 허클베리 북스 지난주에 나온 책이었어요. 고바야시 다케이코라는 분으로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 말하자면 최주청 교수님처럼 되게 유명하신 생물학자이신데, 생물이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그 필연성에 직면한 것에서 자신의 논지를 쭉 이어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리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원래는 오늘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저 같은 문순이한테는 이해를 주고 하더라고요.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리뷰를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항상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매혹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먼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책이에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원래 되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책을 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해빙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약간 시크릿류에 해당하는 그런 자기계발서 느낌이 납니다.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이고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긍정적인 행운이라든지 부를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50만 부인가 팔려가지고 리커버리판으로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일지를 쓸 수 있는 노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읽고요. 힘들 때 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제 이름도 써놨고요. 그래서 잘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는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된 책이에요. 결국에는 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브랜딩 스터디 혹은 마케팅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책을 하나 지인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요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읽고 추천해 준 줄 알았는데 안 읽고 그냥 추천해 주신 거더라고요. 네, 해명을 좀 요구를 하는데요. Start with Why는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테드에서 원래 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드톡에 매료되신 그런 팬덤들이 책을 되게 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에 당위성이라든지 설레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았어요. 저도 아직 한 100쪽 남짓하게 읽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애플이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세 권은요. 이거는 제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이제서야 준 겁니다. 그래서 세 권을 줬어요. 또 이런 거 되게 좋죠. 제가 한창 막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나 정말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책방이라도 낼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녔을 때 친구가 모퉁이 조만간 사고를 치겠구나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책을 골라줬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게 약간 시간 순서 배열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의 가치다. 네, 책에 갇힌 모퉁이가 책방을 내는데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 네, 책방을 닫은 슬픈 얘기네요. 이렇게 세 개의 책을 이거 복선 아니겠죠? 너무 고맙고 제가 6월에 생일인데 지금 10월이거든요. 10월까지 이게 4달 동안 이렇게 생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제가 또 이렇게 선물만 받진 않고요. 선물을 해주기도 해요.
이번에 선물해줄 책으로 골랐던 게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낡았죠? 이 책이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롱블랙이라고 브랜드의 히스토리라든지 어떤 브랜드의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A4 용지 두세 장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두세 장 정도의 길이로 뉴스레터를 발행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놓은 아티클을 읽게 된 거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때마침 이게 절판이 됐다네. 여러분 어때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절판이 된 건 더 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알라딘을 또 봤지. 중고책을 봤지. 그랬더니 어때? 있지 있어. 근데 막 이게 22,000원인데 더 비싼 거야. 막 3만 얼마, 3만 5천, 4만 8천 원 막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냅다 제일 싼 걸로 샀어요. 그래서 싼 걸로 샀더니 약간 흠집도 많고 줄도 막 이렇게 쳐 있어요. 근데 이거 선물해 주고 싶어가지고 5개 오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 관련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하려고 샀고요. 그래도 이런 책이 원래 더 좋은 거야.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결국에는 책과 관련된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저를 설레게 하고 그것만이 저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외의 일을 하는 거는 나는 너무 껍데기야. 이 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성, 그리고 전달하는 그 힘, 언어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게 너무 좋고, 저는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정말 필요한 거가 언어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에 관한 일, 글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었. 여기까지는 이제 좀 중요하고 방점을 좀 찍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요즘 공부를 하면서 읽는 책들을 좀 샀어요.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고 싶어서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출판이 될 수도 있고 책방이 될 수도 있고 책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걸 구상 중이에요. 근데 제가 모델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는 분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이 굉장히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박사학위를 따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조금 딜레마였어요. 나는 이게 너무 좋고 이거를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학부에서 영어 문학 전공하고 석사로 영어 교육한 게 전부인데 그거가 과연 정말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의구심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이참에 브랜드를 론칭을 하면서 동시에 학위 공부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위해서 산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산 것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께 문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만약 궁금하시면 이런 책들을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학 이론 입문이라고 테리 이글턴이라는 교수님께서 도대체 문학이란 무엇인지 영문학 이런 역사에 대해서 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신 책이에요. 저도 아직 다는 못 읽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이제 읽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비교 문학의 도전, 비교 문학 쪽이에요. 비교 문학의 도전이라고 이게 이론서인데요. 요거는 다 읽었어요. 여기는 보시면 공부하면서 다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책에 밑줄 치는 거 좀 약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런 책은 또 밑줄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카데믹한 거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필기도 자체적으로 좀 했고요. 더 필요한 것도 조사해서 적어 놓고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부 다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읽었습니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비교 문학이 무엇인지, 이 문학이 갖는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지인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비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요거를 바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신분석학, 그다음 신비평학,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너무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빠져들어서 읽으면 되고 제가 이거 일독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다가 밑줄을 긋지는 않았는데 정말 쉽게 읽고 여러 번 읽으면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문학을 비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물론 벽돌책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다. 그래서 비평을 해보고 싶은데 나는 하나도 기본 지식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비평 이론의 모든 것부터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예사주의 새로운 이해. 이 책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 책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르네상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것도 학술서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자를 대고 그으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옛날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약간 제가 미적미적거리면서 읽고 있습니다. 또 이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문예사조 관련해서 좀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공부를 하려고 추천을 받은 책들이고요. 나머지 강의 듣다가 약간 삘 꽂혀가지고 이거 한번 진짜 읽어봐야겠어 하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석에 반대한다. 수전선택. 제가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는 학자이십니다. 이 시기에 정말 용기 있는 지성이라고 불리는 수전선택의 책인데요. 이게 이제 평 이론을 배울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강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사서 읽으려고 쟁여놨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이 수전선택 시리즈가 쭉 나오거든요. 이후라는 출판사에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수전선택 선생님의 텍스트를 은유로서의 질병,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 이렇게 두 가지 읽었어요. 근데 그거 읽었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해석이 가나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용기가 없어. 난 완전 쫄보야.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고 내도록 용기는 말 못하고 비겁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의 비겁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학자예요. 그리고 제가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하나를 들었어요. 미학 관련해서 미학하고 뭐 비평 이론 같은 거 관련해서.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너무 훌륭한 책이라는 거야. 문학, 예술 뭐 이런 거 알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반신반의 하면서 딱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4권짜리더라고요. 문학과 예술의 사회서 가격이 64,000원인 거야.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지. 안 돼.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없어. 내가 지금 사놓은 책도 얼만데 좀 참자 이랬는데 산을 올라가다 보니 어때요? 사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나의 이 화남을 지름으로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질렀어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에 보면 막 이렇게 칼라로 사진도 있고요. 정말 미술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잘 샀다.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는 호모 루덴스, 유의하는 인간, 노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진중권 선생님 그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아트 앤 스터디에 유의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로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가상과 현실을 중첩해서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 너무 많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받고 이 책을 바로 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읽진 않았고요. 자, 이것으로써 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 지금 오늘까지 산 책들 총 세보니까 17권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 18권. 제가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선물할 것도 있고, 그럼 거의 뭐 하루에 한 권꼴로 샀다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네요. 아무튼 저의 이번 달 약 18일 동안 18권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되게 급조해서 만들어 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책들 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제 문학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리스트업해서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추천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그리고 교수님이나 혹은 여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모퉁이의 책 구매 리스트를 보시고 좋은 책 골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